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평화지역 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군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 상기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업무 보고 있어요.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에 의해 새로 전입한 신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담당 김정현 담당입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 그리고 주요 성과 아쉬운 점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로 2040 양구군 기본계획 수립 및 2025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으로 올해는 기초조사와 인구추계 등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주민참여단과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고 길잡이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10월 11월 2개월간 국토계획 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돼 12월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주민공청회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6월까지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군관리계획도 내년도 12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계약자와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자료조사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통선 해안분지 가치제고를 위한 종합구상 연구 용역입니다. 해안분지의 가치제고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지난 10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가치제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협의해가면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서 부분별로 종합발전계획 추진 전략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주요 현수막 지정계 시대 교체입니다. 10개소 올해 설치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기 기반 시설 분야로 차 없는 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6월 30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으로 올해 계획
7건 중에 6건을 완료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1가구에 대한 그 보상 지연이 있어 부득이 내년 7월 30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양구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한 것으로 지난 7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으로 양구여고 앞 회전교차로 부대시설 일식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7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전거도로 및 인도 일제 점검 사업입니다. 약 4.4km 구간에 대한 그 공사로 1차분, 2차분으로 나누어서 시행하였고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돼서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차 부분은 12월 18일 완료 예정이고 2차분에 대해서도 12월 10일 보고서 작성 기일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2월 10일 완료 예정입니다. 19페이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군장병 교통비 지원 사업은 상반기 5,500만 원, 하반기 4,500만 원 분의 쿠폰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장병 한가족과 택시 쿠폰제 추진 사업으로 전입 우수부대 30개 부대에 대한 포상 지원으로 3,240매의 택시 쿠폰을 3분기까지 지급하였습니다. 4, 4분기는 내년 1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30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보고일 현재 45명의 반납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교통불편지역 수요응답형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19년 말에 15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10월 말 현재 428가구에 대해서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금액도 조정했습니다. 기존 모든 마을에 해당 마을의 가구별 월 10만 5천 원 정도의 지원해서 모든 가구별 월 7회 이상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금액을 달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6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서 본인의 카드의 잔여 한도가 문자로 알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장애인 콜택시 운행 사업입니다.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현재 2,393회의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증차를 추진해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행복마을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안 것은 아직 실적을 작성치 않았습니다. 2개소 남면과 동면은 10월 현재 4,0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9억 6,300의 예산에 대해서 9억 5,900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매월 신청에 따른 6월 유가보조를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오지 공영버스 대차비용 지원 사업으로 2대분입니다. 16인승 한 대는 교체를 6월 23일 완료했고 한 대는 대우공장 문제 관계로 현대차와 재계약하면서 12월쯤 차량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27페이지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에 4대 신청에 따라서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에 한 대의 추가 신청이 예상됩니다. 28페이지 안전속도 5030 추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한 신설교체 등은 6월에 실시를 했고 시범 실시를 6월 1일부터 2달간 실시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주차장 CCTV 설치 사업입니다. 30대 이상 무료 주차장의 그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노후 신호등주 교체 및 일제 점검 추진으로 사업 내역은 15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유지 7개소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올해 버스 승강장 13개소에 대해서 정비하였고 신호등 3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209개를 정비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지금 48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72명의 양궁 노인의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10월 말 기준으로 43만 6천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32페이지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강화입니다. 중리초등학교 과속단속 카메라는 10월 22일 날 설치 완료를 했고 해안 쪽에는 11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로 현재 금년에 시정명령 2건을 내린 바 있고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 날 51개소 주차면수 223개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곳은 행정적 절차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 창1이 샛들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 6일 날 사업대상지 선정돼서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입니다. 12월 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건의 사업은 6월에 완료를 했고 하반기 건의 사업은 총 242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에코라이프타운 고대리 전원마을 분양입니다. 현재 에코라이프타운은 현재 1필지 남아 있고요. 고대리 전원마을은 9필지 남아 있습니다. 3필지에서 2필지는 분양을 보고서 작성 이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38페이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으로 총 160억 8,7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은 12월 23일 한 최종 마무리를 하겠고 가로등 조성 사업은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 및 시설물 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인면 정비 사업은 22동을 완료했습니다. 간판 정비 또한 연계해서 완료했고 가로등 공사는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식재공사, 공중화장실 용역 준공, 그다음에 랜드마크 조성 사업, 랜드마크 경관 조명 사업, 어깨동무 신축 실시 설계 등 이것은 동절기 관계로 내년으로 2월에서 계속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 2차 사업으로 용화상거리 공공디자인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사업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양구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내년 1월까지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계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양구군 공공디자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양구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현재 사업 진행에 대한 사업 평가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역세권 개발 분야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국가 사업 추진 중인데 3월 3일 날 금년 3월 3일 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가 착수돼 있습니다. 앞으로 궤도에 대한 용역과 환경 영향 평가 등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쳐서 실시 설계가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기본 설계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양구 명품 역세권 조성입니다. 저희가 명품 역세권 그 개발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은 지난 19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명품 역세권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 방문 설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 특성화 전략자문단 보강입니다. 당초 3인 자문단에서 현재 4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한 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45페이지 양구 역사 주변 기반시설 등 조성 준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구역 주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역세권 그 개발을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과 그다음에 앵커 시설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완료해서 이 내용도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역사 건립을 위한 디자인 구상 46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이미 국가철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양구군의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서 그 용역에 입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지금 동서고속과 철도와 관련돼서 좀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 고속 속초 철도 건설 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서 지난 3월 3일 날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저희 양구군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기본 설계가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기간으로 기본 설계가 추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간에 또 거쳐서 실시 설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 기간이고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지금 그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읍사무소와 면사무소 현재 그 각종 홍보 매체와 내용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의 주민 의견도 반영돼서 기본 설계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국가 그 사업의 그 계획과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앞으로 역세권과 또 시내를 연결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현재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고 어떻게 개발하고 또 그 방식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강원도에서도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개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지금 12월 중에 지금 워크숍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개발에 늦지 않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가 21년도 7월 지금 예,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착공은 22년도 22년도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쯤 되겠네. 예,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하반기.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이제 착공하게 되면 준공은 몇 년 정도 지금 예상? 지금은 27년으로 준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앞으로 보면은 5년간 되겠네. 7년 정도 되겠죠. 착공하고 나서 착공하고 나서는 준공까지 5년 정도. 그죠? 예. 5년 실시 설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끝나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가면 예, 5년. 5년. 예. 5년. 그러면 지금 우리 자문단 측에서 이제 어떤 이제 자문을 많이 하겠죠. 지금 뭐 이제 추가로 이제 자문위원을 한 번 더 이제 구성을 했는데 예. 자문단에서는 지금 우리 고속철도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내용이 좀 지역에 어떤 효과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명품 역세권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 전문가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지리, 그다음에 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언 중에 현재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만 이제 기본 설계 들어가고 실시 설계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는 방향이 나오겠네 그래도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실시 설계 기본 설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예. 나름대로 예. 현재 양국 4공구에 대한 그 구간에 대한 노선이 이제 도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공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이쪽 할이 그쪽의 역세권은 정확히 어느 지역이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어느 지역이 지금 딱 찍어서 여기 어느 지역에 딱 들어온다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예, 노선은 이제 아는데 노선은 이제 표시가 됐고요. 역 위치가 그러니까 역사 시설에 대한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설에 근데 여기 들어서는 위치까지는 다 나왔죠. 예, 개략적인 것은 나와 계략적인 있습니다. 어디 지금 위치가 어디죠? 제가 여기서 지번으로 아니 뭐 대충 우리 다 이쪽에 아니까 그쪽에 그- 마을 위치를 지금 약간 우리 덕삼건설 네. 거기 오른편으로 예,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그 밑에 오른편 올라가면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일전에 그러면 그쪽에 저기 뭐 빌라를 지려고 매입을 했다가 지금 놔둔 곳 그쪽도 포함이 되는 예, 건가요? 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때 이제 뭐 빌라 지려고 이제 뭐 분양을 일부 우리 지금 저기 모델하우스 져가지고 막 했다가 중단돼 있는데 거기인가 보죠? 그것도 이제 시설 거기서 전체 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덕산건설 그쪽 사무실 있는 그쪽을 주로 해가서 그러면 여기 들어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지금 현재 도로 오른편. 예, 오른편. 그 기존에 지금 그 마을에 들어섰던 이제 신규 주택들도 일부 영향을 받겠네요. 지금 예, 그쪽 일부 마을에 들어섰던 지금 전원 주택들이 일부 영향을 받고 좀 역과 관련돼서 좀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겠네요. 현재 주택으로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이제 아직은 모르겠죠. 예, 기본 설계상 위치가 정확히 나오다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동서고속철도가 이제 생기게 되면 많은 우리 이쪽 주민들은 뭐 커다란 뭐 우리가 속초나 서울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왕래를 하면서의 시간 단축은 우려되지만 이제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역세권의 활성화가
많이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무척 염려스러운 부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열며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저희들이 배우령 터널 막 뚫렸어. 막 준공식 할 때, 야, 이거 양구에 있는 주민들이 다 춘천으로 나가고 서울로 다 가서 양구 경기가 막 침체될 위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되게 추측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조금은 더 이제 우리 양구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면회객들 뭐 여러 가지 내방객들이 무척 교통에 대한 편리함을 느꼈는데 이 속초권까지 이제 이동이 되면서 어떻든 간에 이쪽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쪽에 그 관광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이 돼서 뭔가 좀 머물다 가는 그런 그 역세권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는데 아마 자문단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많은 자문을 받을 거니까 좀 우리 또 나름대로 우리 직원분들이 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전거 도로도 그렇고 지금 인도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군청 네. 앞에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좀 지금 뭐 주민들이 일부는 왜 겨울철에 이렇게 굳이 사업을 하느냐. 좀 빨리 좀 이런 사업은 조기에 좀 시행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왜 사업 지연이 된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당초에 이제 4월 27일 날 1차분을 이미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 중에 남아 있는 게 전주 철거가 되겠습니다. 아, 그 철거하고 나서 지금 예. 그 인도에 있는 전주를 이전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업을 하냐고. 예, 그렇습니다. 늦어지고. 전선 지중화 사업에서 좀 딜레이가 돼서 그게 늦어지고 2차분도 결과적으로 그거에 같이 밀려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주민들이 알게끔 좀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가지 전체를 지금 이렇게 하기니까 왜 한겨울에 하는, 저도 뭐 지중화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를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 지중화 사업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지중화 사업이 끝남으로써 바로 시행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중화 사업이 좀 빨리 끝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전주 이전 사업도 끝났는데 끝나면서 바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좀 이렇게 한겨울까지 이게 지금 그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게 뭐 언론에서 보도서 알지만 연말에 무슨 뭐 사업비 빨리 이제 뭐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또 일부 주민들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동절기에는 가능한 우리 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지연되지 않게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우리가 그 저기 고령자들 그 면허증 발급하잖아요. 예, 반납받고 있습니다. 그 몇 세부터 발급받?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65세인데 저도 65세 돼가는데 이거 고령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75세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고령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뭐 65세인데 무슨 면허증 반납이 이게 고령자라면 지금도 뭐 이제 노령수량도 뭐 65세, 75세, 70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인데 65세를 고령자로 해가지고 면허 반납 그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너무 좀 이른감이 있는데 그건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5세로 해가지고 고령자 면허증 반납하라고 그러면 지금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거의 뭐 70세 이상으로 가거나 75세 이제 이상을 이렇게 고령자로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70세는 돼야지만 고령자라고 하지 70세 미만에 대해서 고령자라고 저희가 선별을 해서 면허증 반납해서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기 연령에 대한 기준은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예. 우리나라 노인 그 기준 나이가 이제 65세로 정해져 있고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임의로 상향해서 조정하거나 이런 게 참 어렵고요. 근데 의무가 또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반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시고 계속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네. 차라리 이런 거는 그냥 뭐 정부에서 하는 쪽으로 따라만 가고 실제로 이게 우리 그 보도자료에는 안 내는 게 실적으로 뭐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면허증 반납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저희들이 강조하기보다는 그 어르신들 그 사발이 타고 다니고 예. 지금 그 경운기도 지금 끌고 다니 경운기 사고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이 고령자라고 해서 면허증 반납 기준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 사발이나 오토바이 그러한 그 원동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그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그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나 사발이 원동기 같은 경우를 타지 않게끔 그 홍보를 해서 인명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는 고령자들에 대한 어떤 그 저기 면허증 반납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나 사발이 같은 경우는 되게 소홀한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 보면은 그런 거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이게 차량에 대해서만 이게 자꾸 규제를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벌써 경운기 사고로 두 분인가 제가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 경운기 사고나 트랙터나 일부 이제 원동기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사고 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지금. 그분들이 이동 수단이 없다 보니까 차량은 타기 귀찮고 하니까 오토바이를 겨울철도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거를 우리 평발과에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그 상해나 교통사고로 인한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우리 평발과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셔서 홍보나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공감합니다. 예. 예, 내년도 사업에 홍보 사업을 하도록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인명에 대한 피해가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저기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 정비 현황이 있는데요. 또 정비 현황보다 저희가 다리 보니까 이 승강장이 노후된 게 너무 많습니다. 많고요. 이 특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차를 타고 양구에 오시는 분들이 그 양구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좀 정거장을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형상화된 건물 같은 거 그런 거 좀 대체 좀 했으면 해서 권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가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이런 구조로 한 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구도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거장 할 때 아니면 좀 노후된 것들부터 해서 양구를 뭐 양구에 오면 뭐 방산 백자가 유명하다면 그런 형태라든가 뭐 양구로부터 어떤 저희가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 형태를 좀 해서 바꾸는 게 어떤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정거장에 타 지역 보면 이렇게 그 버스 알림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양구는 없는데요. 뭐 버스 도착 몇 분 전, 그리고 출발 몇 분 전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데가 있어요. 근데 양구도 이게 가능한지요? 그 서비스가. 예. 지금 답변. 네, 그 버스 알림 서비스 같은 거. 예, 저희들도 지금 그 교통공단을 통해서 네. 저희가 현재 2개소가 그 알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한호통닭 앞에 보면 네. 그 승강장이 하나 있고요. 터미널 앞에 거기 승강장에 또 알림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개소인데 실제 여기 한 대 대당 설치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가고요. 요거 이제 운영 또 유지관리비를 또 매년 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요 부분을 그 면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 내지는 효용성 면이 어떨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단하고도 도하고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필요한 것이 상징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내년에 도나 교통공단 때 승인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그 나오셔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버스가 금방 출발하고 나오셔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좀 많은데 좀 정하셔가지고 좀 한두 군데 더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택배 예. 모지 택배 서비스 사업은 어디까지 좀 진척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 사업은 2019년도에 이제
정식 민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민원이 생기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도 택배 관계 배달하시는 업체분들하고 그다음에 민원인 그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이 와서서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2019년도부터 금년까지는 마땅한 그 안들이 없었습니다. 서로 주장이 이렇게 팽배해서.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돈을 내고 왜 나는 못 받느냐라는 그 불만사항. 그 다음에 택배회사에서는 그 하루에 한두 개를 갖고 거기를 가기에는 자기네 그 수지 타산이 너무 안 맞아서 못 간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양립,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금년에 이제 시정연설에서 군수님도 오지 택배 서비스를 해보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저희 부서에서 교통부서에서는 이제 그 화물차 이 허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적으로는 그 택배물류 서비스 발전법이라는 가칭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련된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국 뭐 최초가 됐든 한번 그 오지 택배 그러니까 택배가 배달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어떻게 그 배달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직접적으로 그 매일 그쪽을 그 차를 이용해서 그 뭐 행정차가 이제 앞으로 될 수도 있는지 뭐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뭐 배달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요즘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시행해 주시면 요즘은 뭐 농산물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이런 거 통해서 물건을 많이 받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소외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불만이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면 그 평화지역 경관 사업 여기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전체적으로 사업이 복합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뭐 거리를 파헤쳐 놓는다든가 뭐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서 또 다른 전선 사업이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거리를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했던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도로나 인도 부분을 파헤칠 부분은 이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거리 현재 사업자 부분에서. 그리고 인면에 대한 그 개선 사업을 하는 부분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비계나 뭐 이런 그 생활의 불편을 가져다주는 장애물들은 다 이제 끝났고요. 앞으로는 이제 삼거리 내에서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민원 발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가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특히 한 가지는 인면과 관계되는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비계나 이런 걸 설치를 하면서 사업자가 이게 사실 뭐 비계를 요기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잠깐 뜯고 다른 사업을 또 하게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성 면에서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 루바를 설치하고 다시 거기다 이제 그 간판을 만들어대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오랜 기간이라고 보면 오랜 기간이고 여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으로 그런 생활 불편은 아주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신 거 일단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불편 사항이 없는 공공 디자인 사업 분야로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160억이라는 그 돈이 투자되면서 우리 조인성 계장 행정직 계장이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일이 좀 많이 좀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성을 가진 그 담당 주무관이라든가 해서 좀 몇 명 더 하셔가지고 일을 좀 저되고요. 이게 좀 10대, 그러니까 90% 보조에 10% 자부담이면 이게 본청 실과소에서 계획을 대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본청이 하게 돼 있어요. 50% 보조율이 50% 이상이 넘으면 개인과 업체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실과소하고 발주한 곳하고 하청 공사한 분하고 계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도 양국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보조 사업이라 가지고
건물주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건물주를 대신 계약을 맺어서 관리 감독을 본청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보직이 올라갈수록. 근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군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기에는 좀 인원이 좀 너무 적다 보니까 담당 인원 좀 확충하셔가지고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해서 민원은 좀 발생이 좀 안 됐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경관 개선 사업 중에서 공공 시설 사업은 뭐 당연히 그 군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요. 인면 개선과 간판은 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간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작은 부분이라서 그거는 직접 보조 사업자가 이제 사업자와 연계해서 하시고 계시고요. 그 인면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큽니다. 예. 그래서 실제 주민 상가분들께서도 직접 보조 사업자로서 사업 수행은 하실 수 있겠지만 양국은 그 집행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일정 금액 이상 있는 인면 사업에 대해서는 대행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자분들께서는 사실은 어떻게 한다라는 사전 합의와 통지를 다 이미 거쳤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시행은 양국은 행정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사업 시행 22동을 완료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설명이라든가 공청회 그다음에 그 팜플렛으로 해준 때하고 지금 현실하고 이제 안 맞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냐면 그 사진 속에 봤을 때는 참 경관도 좋고 화려했는데 막상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자기가 사진 속으로 본 건물하고 지금 형태하고는 좀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가분들이 그런 것도 좀 홍보 좀 하셔가지고요. 그 사진 속 그림하고 이제 현 건물하고 차이점 이런 것도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예, 박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재포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오수나 우수, 뭐 제수변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재포장한 부분을 가보면은 맨홀이나 제수변 이런 게 침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재포장하면서 좀 한번 좀 도로면하고 같이 인상을 해서 맞춰서 재포장하는 부분을 한번 뭐 상하수도 사업소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지. 예, 그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근데 본인이 다니다 보면 도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재포장을 해더라도 제수변 침하돼 있으면 그냥 재포장 해버려요. 과장님도 한번 다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그 의견 포인트를 주시면. 네, 재포장을 하실 때 예. 그런 부분을 한번 뭐 우리 계장님들 계시면 나가서 보시고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상하수도계 얘기를 하시던 어떻게든 인상을 해서 도로면하고 같이 맞춰서 교통의 흐름이 편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수정이 하나도 안 돼요. 시정이. 네, 그거는 그 관련 부서들은 네.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도 통지를 하면서. 네, 시가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런 예. 부분을 해결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차량을 이동하면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택지 내에 보면은 인도가 없는 부분에 과장님 다녀보시죠. 가로등이 없어요. 암흑이에요, 암흑. 지금 한번 다녀보세요. 사람도 안 다니는데 진짜 암흑입니다. 이거 어떤 가로등의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뭐 방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따라서 어두운 곳은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같은데 예. 그 부분도 위원님이 그 평소 체크하셨던 부분 저희 또 알려주시면 같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로변은 오히려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로등이 다 켜져 있는데 인도가 없는 부분 택지 내에는 지금 암흑입니다. 가면 사람도 안 다녀요. 근데도 아주 가로등 하나 없어요. 그거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가로등이 빨리 돼서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곡리 그 교통사고가 좀 자주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사거리 부분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같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방지턱만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에 이제 CCTV 형태로 좀 제한할 수 있는 속도를 줄이게 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확보는 못 했는데요. CCTV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속 카메라로 단속으로 가시려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제가 말을 잘못드린 건데 예. 과속 카메라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도 뭐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정비를 하셨지만 본의원이 다니다 보면은 자가용이 다니는 데는 표지판에 저해를 안 받아요. 근데 5톤 화물차나 이런 화물차들이 다니다 보면은 그 표지판이 도로 쪽으로 많이 표출돼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상당히 뭐 회전교차로나 이런 부분에도 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 지금 정주식에 뭐 단주형으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게 약간 S자식으로 생기는 단주형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가용으로만 확인하시면 화물차 같은 경우도 다닐 때도 많이 불편함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그 행복마을버스 탑승 인원수를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예. 19년도 10월 달에 근무부에 보면 82명이에요. 근데 올해도 105명, 전년도에도 105명.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 자료 근무상황부에 보면 82명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감사 자료도 왜 이렇게 틀리게끔 제출을 해주시는지. 미처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네. 예. 작년도에도 행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없었던 상황인데 올해 이걸 확인을 같이 했는데도 탑승 인원수가 안 맞아요. 월. 예. 근무 디테일하게 상황부하고 주신 자료하고 보면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참.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남면은 스타렉스로 운행하고 있고 동면하고 해안은 카운티로 운행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동면 같은 경우는 일일 하루 20명이 넘는 게 4개월 동안 1회씩밖에 없어요. 네. 카운티 버스로 운행을 하는데 15인승으로. 네. 남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여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당초에 남면과 동면을 마을버스로 운행할 때, 네. 동면 부분에서는 이제 민군 협력 차원에서 군부대에 대한 병력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군인 사병들에 대한 부분도 이용 계획으로 좀 확대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량을 당초 구입할 때 남면은 이제 카운티 정도 스타렉스 정도의 그 정도 크기는 알맞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고 예. 동면은 좀 크기를 좀 키워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그때 그랬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인구가 많은 남면 지역의 이용객이 좀 더 많은 지금 현재 역전 현상입니다. 네, 반대가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남면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면 비좁거나 뭐 이런 불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교체나 이런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예. 동면 같은 경우는 지금 15인승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동면하고 남면하고 차량을 교체해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글쎄, 교체에 대한 부분이요. 예. 지금 남면에서 비좁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아직 나오시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행에는 좀 인원수나 이런 거 봐서는 좀 적절한 것 같고,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동면이 군인 이용이나 이런 전체가 줄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은데, 군인분들은 한 분도 없으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체 적은데, 카운티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또 이게 이용객에 비해서 너무 차가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됐는데 남면 부분에서 좀 더 증가가 되면서 이용에 뭐 자리가 비좁고 뭐 이런 민원이나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체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 19년도 11월 달에 3일, 12월 달에 6일, 그다음에 2000년 1월 달에 5일, 2월 달에 3일, 4월 달에 2일, 5월 달에 2일, 6, 9, 10일 날 1일씩 거의 뭐 28명, 34분 막 이렇게 탑승을 했어요, 남면 분들은. 예. 근데 불과 동면은 4일밖에 없어요. 예. 여기까지 추진해 오면서 이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들여다 보셔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는 좀 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용객하고 차량에 관한 그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양구 주변 기반 시설 구축 추진 현황 감사 자료에 지금 양구역이요 트램 설치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 트램 그 계획은 네. 저희가 그 양구 역세권 개발과 양구 역세권 개발로 인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현 시가지 중심부와의 그 교통 연계 과정에서 네. 저희가 그 동떨어지지 않고 같은 생활권으로 아주 가깝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다 하는 과정에서 트램이라는 어떤 그 관광 요소와 또 그 이동의 편리성 이런 걸 따져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기본 그 타당성 용역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법 체계상에서는 예. 도로교통법하고 상반돼서 이게 현재 추진하기가 상당히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타당성까지는 준비해 놨는데 이것은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뭐 트램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삽입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인정이 됐을 때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용이해질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계획상입니다. 계획상. 예. 예. 아니, 저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뭐 매스컴에도 나와 있고 이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김정현 기자님, 이거 과장님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해안면 주민건의사업,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시공구입니다. 뭐 현장 확인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단부의 도로가 이 박스보다 한 2m 이상 높아요. 이게 올해 수해 때 이 부분이 다 수해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도로 자체를 지금 보수하고 우측 논 쪽에 배수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우선순위인지 이 박스를 2m 인상을 하는 게 우선순위인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요 사진만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 그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장인지 밑에 지금 개변 부분은 흙탕물 저감 사업으로 한 거고요, 전년도에. 예. 그 우측편에 보면은 도로랑 그 논 쪽으로 배수로를 새로 하고 있어요, 여기가. 수해를 입어서. 예, 근데 예. 이게 해마다 수해를 입는 지역이에요. 지금 상단부 사진상으로 보시면 상단부가 이 박스 상단보다 한 1m 50에서 2m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박스를 들어준 다음에 주변 시설을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변 시설 공사가 지금 이 박스 상단 높이에 맞춰서 시행이 되면은 이 박스를 들으면 이 주변 시설 다 뜯어서 또 다시 해야 돼요.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훈지를 한번 판단을 해줘 보세요. 네, 현재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입장인데요. 예. 요거는 말씀하신 만큼 저희 그 지역개발 담당하고 예. 저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예. 뭐 어디가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예. 구조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게 건의 사업으로 올라와서 평화지역 발전까지 하지만 또 이 소하천에 대한 또 다른 부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서로 공조가 돼서 같이 일이 작업이 돼서 다 내년에도 이런 수혜가 안 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주변 시설 다 해놓고 나중에 이 박스 들으면 주변 시설 다 새로 또 고쳐야 돼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부분을 현장 가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시공을 해주셔야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현장 확인을 즉시 좀 다시 예, 해보도록 이게 해마다 하겠습니다. 퇴적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박스 단면 보시면은 퇴적돼 가지고 박스가 1m도 안 돼요. 남아 있는 구간이. 이런 걸 먼저 봐주셔야죠. 예, 살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효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우리 그 소방서협회 LH공주택 임대은행 임대주택 지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관련 업무가 아니고 지적건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요. 예, 네, 제가 그 자세하게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양구 읍내에서 주택을 짓고 싶은데 땅이 없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모 골짜기에 얼마만큼을 들어갔는데도 거기에서도 평당 35만 원을 달라고 그런다. 예. 그런 지금 애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 주택이나 이거를 지금 지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드렸었는데 저 고대리 전원마을하고 또 그다음에 이 송우리 전원마을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현지 실정은 지금 주택을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 예, 지금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좀 없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원마을 관계 정도는 저희가 이제 그 전원마을 그 개발 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 업무로 해당이 돼 있고요. 예. 현재 그 고대리도 9필지가 지금 미분양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송우리 쪽 그 에코라이프 타운이 지금 1개 필지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 청리는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개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실제 이제 그 보조금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 미분양되어 있으면 사업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택지를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건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 이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시내권에서만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외지로 변두리로 나가는 거는 다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읍 위주로 이 땅을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좀 또 주택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주택지를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타 부서하고도 검토 좀 한번 해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남면에 경관 조성 사업 하는데 그 중심가 있잖아요. 그 시골 분식 앞에서 이 실비식당 앞 건널목 같은데 예, 거기에는 이 군용 차량이나 예. 통행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거기서 초등학생도 뭐 교통사고도 났었고 그런데 거기가 시내 중심가다 보니까 이 방지턱이 이렇게 높게 있어도 그게 참 불편합니다. 근데 요즘에 타 지역을 보면은 건널목에 이 빗으로 쏘이면서 음성으로 해주는 그런 건널목 혹시 보셨나요? 예, 뭐, 예, 예, 그런 네, 거 그런 거 지금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있죠. 예. 예. 우리 양구 관내에 터미널 지금 양구 읍에도 터미널 앞이라든가 이 인구가 좀 많이 왕래를 하는 곳 그런 중심가 꼭 또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멘트도 나오고 빛으로 이렇게 쏘여서 왜 뭐 색깔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니면서 보면 거의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걸 보면서 다니고 예.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런 저기 뭐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미연에 방지한다는 예, 그런 의미로 왕래가 많은 곳, 위험한 곳, 사고 다발 지역 이런 곳은 그런 신호등을 건널목에 그런 신호등, 그런 빛을 쏘여서 그렇게 딱 이렇게 눈으로 얼른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시범 사업을 양구 초등학교하고 정림 부분에 일부 한 게 있습니다. LED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해주는 예, 부분들. 그거는 이제 그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해서 예. 검토를 더 세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건널목 도로를 전체를 빛으로 이렇게 입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타 지역도 예, 한번 보시고 예, 살펴보세요. 예,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그러다가 그게 쫙 빛이 아래 시선이 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 위험을 줄이는 어떤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건 충분히 검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신철우 의원입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언택트 시대 그 두 바퀴가 뜨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자전거를 예, 말하는 겁니다. 예. 비대면 예. 교통수단이죠. 예, 과장님도 저 자전거 즐겨 타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에 자전거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그 지난 10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죠. 양구에. 예. 네. 아마 강원도에서는 가장 늦게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구도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계획을 세워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조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완료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노선을 지정 또 고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양국은 자전거 활성화 대책 수립 현황과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고시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구군에 지금 자전거 도로로 개설한 거는 약 80km 정도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80km 좀 넘더라고요. 예, 자전거 도로로 고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번 강원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현재 이제 시정 조치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그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도 현재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요. 21년도부터는 그거에 대한 그 자전거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대책과 그 고시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 관련된 사업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늦은 만큼 신속하게 보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매번 말씀드렸던 그 회전교차로 문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전교차로의 진입 순서는 성질 급하신 운전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을 좀 급한 성질을 좀 완화할 수 있게끔 고원식 그 횡단보도 때로는 또는 그 연속형 방지턱인가요? 네, 그런 것을 가급적 법적 범위 내에서 꼭 시설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시가지 그 전송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그 변압기라고 했던가요? 예. 예. 그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예. 특히 전호사 앞 그 양구 그 용사들의 인기 있는 포토존입니다. 아주 흉물스럽게 그 세워져 있는 그 변압기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요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양구군이 전선지중하면서 변압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한 6개소 정도에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전판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일종의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1개짜리, 2개짜리, 뭐 4개짜리 이런 식으로 좀 장소마다 좀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저희 업무보고상에 보면 양구 명동 프로젝트 사업이 39쪽이죠? 예. 39쪽에 있는. 예. 그 명동 프로젝트 공공 디자인 명동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지금 기본과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1월까지 여기에 그 분전반에 대한 배전반에 대한 디자인, 공공 디자인을 지금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1개짜리대로 예를 들어서 뭐 4개짜리는 양구에 이제 철도가 생기니까 뭐 기차 모양의 앞에 기관차와 객차가 연결된 모양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 디자인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담당 계장님이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양구 명동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을 그 영역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부련히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후사업 변압기를 예.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니 그것을 기단으로 해가지고 그 옆에 그 시계탑이 있습니다. 예. 예, 시계탑을 그 변압기를 기단으로 해가지고 그 위로 올리면은 시계탑이 높아지고 시계탑이 있던 그 공간은 더 여유 있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압기의 기능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또 검토해 보시셨는지요? 예, 미처 그 구두로 이제 담당하고 그거 이제 소통이 좀 안 됐었는데 예. 담당이 이제 저희 그 실시 설계 여기에 지금 설계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 일몰제로 인해 그 계획했던 그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고시가 해지가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구간은 존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중 그 존치 결정이 된 중로 2-7이죠. 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고속철도 역사와 연결되는 그 도시계획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지난번 기회 됐을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연결이 될까? 그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그 지작물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그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국은 공익을 위해서 접근을 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로 20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있는 거는 계획 시설이 집행되지 않은 거는 자동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장기 미집행 시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호선을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 대상으로 집어넣었다가 저희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2-7호선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전체 길이가 아니고 현재 그 이삭 펜션 뒤쪽에 그 한 150m 구간 이미 집행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구간 했죠. 예. 그래서 그 끝나는 부분에서 이쪽 하삼리 구역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 노선이 예. 그 도로 노선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에 7월 1일 이후에 다시 고시를 해서 집행 고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 펜션 그 부분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 양구 여고 중간으로 해서 이 밑에 그 농어촌도로 내려오는 부분 그 부분은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네.
요점인 그 레미콘 공장 그 지역이 이제 중공업 레미콘과 지역이면서 공업사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지금 중로 2-7 구간이 지금 예. 말씀하신 그 공업사와 레미콘 그 부지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시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그 이삭펜션 뒤쪽부터 해서 사실은 거기가 이제 단차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양구요고 중간 부분 정도까지 가서 양구요고 그 뒷면, 그 옆면, 번면 쪽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지도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은 좀 지금 실효가 됐고요. 실효가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도시계획 그 자체가 이제 실효가 돼서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샤오에는 그 레미콘하고 그 공업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특히 이제 레미콘 부분, 그 레미콘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전을 최대한 해서 이전을 시켜 놓고 나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중로 2-7 이 도시계획도로는 참 중요한 도로 그리고 또 양구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 도로입니다. 빨리 계획된 도로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불법 주차 관련돼서 관내 차량을 구분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 11월까지인데 9,262건이 부과가 됐어요. 이전 관내 5,050건, 관내 4,212건으로 구성이 돼 있는 구분이 됐는데요. 예. 징수 현황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관내와 관내가. 예. 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측할 건데 그 관내 차량이 그 납부가 저조하다. 이것은 불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차량으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양구 주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양구 주민이면서도 관내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 있을 테니까요. 예. 예. 하지만 대부분 관내 차량일 텐데 뭐 스포츠에 관련된 아니면 뭐 군인 입대라든가 뭐 면에 관련돼서 양구에 와가지고 그런 그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이 생기는데 본 의원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양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외부 차량에 대한 그 단속을 조금 완화할 수는 없을까? 아주 조금만이라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은 예. 그 작은 질서에 대한 그 어떤 그 지켜나가는 부분이 사실 한두 예외적인 조항에 따라서 사실 와르르 무너지기도 사실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 단속을 하는데 예. 그 거의 궤도 위주로 그 중심을 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뭐 CCTV나 이런 데에서 그 체크돼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경우가 이제 대다수의 지금 불법 주차 그 단속 현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마저 예외 도항을 주기는 사실 또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CCTV에 촬영돼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 재량권을 발휘해야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없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양구라는 그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물론 같은 잣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양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조금만이라도 이 차량에 대한 그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그 규정을 좀 완화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면 대안으로는 예. 사실 그 스포츠나 이런데 그 방문하시는 외지 차량들 예. 사실 불법 단속이 꽤 여러 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또 미연에 저희 양구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또 양구에 방문하시는 데 따른 배려 차원에서도 그 스포츠로 방문하시는 분에 대한 그 무료 티켓권들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 마련된 주차장에 좀 주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계속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 38페이지 관련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또 과장님도 또 아주 이상적인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런 문제, 이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마 좁은 공간에서 또 공기도 있고 또 다양한 사업들이 집중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또 집행의 뭐라고 합니까? 그 예산이 중복돼서 투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차후에 많이 진행이 됐지만은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그 군청 관계자와 또 사업 관계자하고 또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공사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들이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게 되면은 담당자 또는 이제 과장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생활 민원 관련 평화지역 발전과 업무가 많은데요. 그러면 담당자하고 현장을 가급적 같이 가봐가지고 또 개선할 수가 있는지 또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 판단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우리 의원들이 그 동선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 하면 수시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알 수 있지만 그 결과 작업이 시작이 됐는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끝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락을 안 해주시면은. 그렇다고 뭐 일일 보고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큰 어려움 없는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셨기 때문에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의원장이 평화지역 발전과에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민통선 해안분지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 이 보고가 있는데요. 해안면의 가치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평화 시대에 걸맞는 아주 여러 적경 지역 중에 우리 군이 때가 되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결과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그 100년 대계를 위해서 형식적인 용역 결과보다는 몇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용역 결과를 꼭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화지역 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평화지역 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